지금은 통일하는 데에 적기이기 때문에 적기가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남한 편, 북한 편을 들다가 지금은 조금씩 놓는 편이에요. 놓는 편인데 왜? 그 나라도 일어나고 저 나라도 일어나다가 보니까 저것끼리의 뭔가를 있지 우리한테 뒤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은 너무 큰 걸 지원해 줘야 되는 판이 되는 거죠. 이 판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씩 물러나면서 조금 이렇게 갖고 걸치고 있는 거지. 여기 완전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깊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련하고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갖고, 이북이 너무 중요하다.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은 아직 건들 수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공산의 몰락이라는 게 있고, 몰락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해보니까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한테 이제부터는 딸리는 이런 게 있어갖고, 인민들이 살아나가는데 자유를 줘야지만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인민들한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완전히 자유를 왜 못 주느냐. 아직까지,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의 길 공산도 민주도 제대로 바르게 살면서 즐겁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공산주의도 독재로 변했지. 독재.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틀을 놔놓고 요거로 쓸 때만 쓰지 전부 다 독재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틀을 놔놓고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조직 독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독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독재로. 독재는 언제가 독재냐 하면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가 왕조 시대입니다. 백성한테 독재를 하는 것이 독재거든요. 저것끼리 자유롭다는 독재가 아니거든요. 그 자유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왕조 시대는 전부 다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위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안 하면 억압을 하고 왜? 위에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유럽에도 거진 독재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왕조의 그걸 계속 개성해갖고 가면서 그 귀족들의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잔재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남북이 어떻게 통일하느냐의 아젠다가 이제 인류의 이걸 어떤 등불을 들 거냐? 평화의 등불을 들어야 된다. 그 남북이 통일을 하려 그러면 자연의 법칙의 그림을 정확하게 모르고는 절대 이 이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통일을 하되 평화 통일을 해야 되고 이 평화 통일을 하되 인류가 전부 다 찬성하는 통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서 누구도 잘못이라고 누구도 용서한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알고 나서 뭔가 풀어가야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왕조 시대를 계속 해올 때는 전부 다 땅 따먹게 하고 나라 따먹게 하고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전쟁을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몇십 년 만에 급팽창 폭발을 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을 마치면서 휴전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인구를 인류에 정해놓은 것이 인류의 인구를 30억을 정지시켜 놓고 이 한반도의 인구를 3천만 동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3천만과 30억을 인류에 맞추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휴전을 합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3천만 동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갖고 3천만 동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뭐가 숫자가 안 맞았어요. 해갖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인류에도 30억이 완전히 아니라서 또 조금의 분쟁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이걸 맞춰가는 데고 그 안팎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국 전쟁을 마칠 때 요때가 3천만입니다. 3천만인데 여기서부터 몇십 년이 오는 거죠. 오는데 지금이 어떤 때냐? 2012년 12월 21일 날까지 우리는 이걸 끝내야 됩니다.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인류가 적이 되는 이런 시대를 끝내야 돼서 원래 그때 이 이론을 정립을 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통일의 전선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 평화의 시대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받고 철학자들이 예언을 받고 또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2012년 12월 21일까지죠. 그렇게 해서 그 동지지, 동지. 동지까지 해가지고 휴거, 또 지구 종말,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지구 종말. 그래서 지구 종말이라 했는데 종말이면 어떻게 지금 정리돼 버리는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억에서 70억 인구를 배양했느냐? 아닌 거죠.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가 손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지구촌을 잘 운영해보자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하기 시작을 한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인구가 제대로 맞추어져 가지고 70억 인구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70억 인구를 자꾸 전부 다 잘 이렇게 다듬어 놓고 종말하려고 한 거냐? 아니죠. 시작하려고. 70억을 빚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하냐? 인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인본 시대. 사람이 사는 시대. 사람이 운용하는 시대. 이런 것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2차 대전에서는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서로가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저끼리 분쟁하고 하던 것을 큰 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통으로 지금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개인적으로 감정이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나? 지구 판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요런 환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렇게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죠. 우리 위기라는 것을 뭐 세상이 어지럽고 뭐 힘들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하려면 뭔가 큰, 이 지구촌의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큰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역할을 이제 할 자들이 나오고, 그때까지 키워서 이게 다 컸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벌써 이런 게 있을 때는 벌써 천년공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천년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주자들이 와갖고 성장을 하면서 서로가 감정이 대립이 되고 통이 커지고 뭔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막이 오르죠. 막이 오른다라는 것은 인류가 싸움에서 컸던 어떻게 했던 30%를 형성을 했다. 인간이 성장하는데 지구촌에서 30% 지금 진화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30%짜리를 뭐로 맞춰왔느냐? 인간 비례로 맞춘 거예요. 3천만 30억. 30%. 요래 갖고 딱 맞춰놓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든 내한테 뭐 불평을 하든 어쩌든 나는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의 우리가 인간이 성장이 됐다라는 거죠. 진화 성장. 그렇게 싸우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애들 때 그거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왜 싸우면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떤 데는 또 못된 짓을 하는데 이걸 이기려고 들면서 진화하고, 이렇게 자꾸 해갖고, 희생자는 희생하고 또 진화하고, 희생자 희생하고 진화를, 요렇게가 했던 거예요. 했는데 30%가 진화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 진화하고 나서 큰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나는 거죠. 이게 40%가 되기 위해서. 10%의 이것이 이제 지금은 전쟁이라고 이름을 지어놔서 전쟁이지만 인류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숫자도 맞췄고 어느 정도 질량을 맞추고 나서 형성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그때는 뭐가 태어나느냐? 30%에 찼을 때 뭐가 태어나냐? 그때가 이념이 태어납니다. 이념. 그걸 이념이라 하죠. 자기 논리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때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것도 이념이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념이고 이런 것들 정립을 하죠. 이제 그 안에 학자들이고 뭐시고 전부 다 철학자고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놀다가 이 대륙의 이념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이념이 큰 이념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막스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민주주의에서 이제 누군가 뭐 이런 이념을 하고 해갖고 이걸 해갖고 이쪽 편 저쪽 편을 갈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념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는 어떠한 집단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념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게 아직까지 이념이라고 안 치줄 때, 그럴 때는 소규모들이 이렇게 가지만. 이념이 생기면 큰 규모가 만들어지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민주주의 단체, 지금 공산주의 단체, 지구촌에서 그래 갈라져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공산 이념,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이념, 나는 그 지식을 모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생성되죠. 그래, 생성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30%에 컸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지구가 이때까지 운용이 되면서 조물을 해놓고 이렇게 했지만 30% 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주인공도 지구에 살 주인공도 와서 30% 진화를 했을 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억 년 걸렸습니다. 10억 년. 그 뭐 계산으로 따지면 뭐 몇 년 익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따지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지식인들이 하는 거고 거진 10억 년이 걸려서 지구에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에 사는 인간들이 인간을 살게 하려고 지구를 빚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0% 진화를 하고 나니까 이념이 생기고 이념이 생겼다라는 것은 지식이 그만큼 그 동안에 빚어져 갖고 질이 좋아졌다. 좋아지니까 이념이 생겼고 이념에 따라서 양분할이 됐다. 양분할이? 그 양분할이 됐는데 공산주의 이념을 잘 뜯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다 서로가 다 같이 농사를 짓든 무슨 돈을 벌면 다 같이 갈라서 서로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거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이념을 가지냐면 우리 칠면조를 잘 키워가 키워갖고 맨날 알을 놓으니까 그걸 이 백성들이 받아먹고 잘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도록 그게 일단 칠면조부터 키우자는 얘기예요. 칠면조를 잘못 벌면 안 되니까 요런 거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는 거죠. 그게 요런 것들이 이념이 잡히니까 이 양편이 됩니다. 양편이 돼가지고 이 공산과 민주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전쟁은 끝날 수가 없고 이것이 풀려야지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이 이념들이 전부 다 바르게 잡아나갈 때, 그럴 때 어떤 것도 잘못이 없는 답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낮춰보고 올리보고 이런 게 아닌 이것이 다 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념 때문에 갈라졌고 이렇게 해갖고 그 이념들이 서로가 우리가 맞다라고 하려고 성장을 했고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2012년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결정이 끝나야 됩니다. 만일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되냐? 미래는 다시 암담해진다. 그때까지는 전쟁도 안 하고 서로가 도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팽창되고 확장되고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아지고 지식을 갖추게 되고 엄청난 시대가 열리니까 요때 만일에 어그렁거리 가지고 다시 니 거 내 거 찾고 싸운다.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 지구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분포를 해갖고 이렇게 놓을 때 이 서양에는 무엇을 하고 이 동양에서도 어디는 무엇을 하고 또 어디의 민족은 무엇을 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어져 가지고 저마다의 성장을 해가 있습니다. 실력을 다 줘가지고 키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12년까지 이게 다 컸기 때문에 인자는 여기서 답을 찾아서 인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시대. 그게 지구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시대를 2012년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기는 끝났다. 인자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천지 창조 이래로 이만큼 경제를 많이 이뤄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지식을 많이 갖춘 적도 없어요. 이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만큼 성장한 적도 없고. 이 지구촌이 굉장히 지금 질량이 좋아져가 있습니다. 이걸 종말된다고? 종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시작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 같이 이 답을 풀면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 요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은 희생함에 기다렸고, 어떤 것은 먼저 일어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판을 짜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윈윈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엄청난, 큰, 아주, 우리한테 무시무시한 이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인류는 하나다. 한 식구고, 이 하나로 우리가 이때까지 남은 사람들은 희생 속에서 먹고 자란 거고, 희생을 한 분들이 우리 조상이고,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고, 희생을 이제, 보람을 찾아줄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이 하나의 불씨가 돼가지고, 인류 평화의 시작이 돼야 된다. 남북이 통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인류 평화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남북이 통일할 때는 인류 평화 통일을 해야만 되게 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나와야 된다. 평화 통일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평화 통일을 했다면 새로운 아젠다가 떨어집니다. 우리 남북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평화지구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인류 평화지대로 선포가 돼서 여기서부터 인류 평화의 초석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자의 답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려 그러면 지금 이북이 고생을 했고 남한이 고생을 하고 고생은 같이 했습니다. 뭐 잘 먹고 살았든 어쨌든 뭐 고생은 같이 한 거고 그 고생한 거를 서로 간에 위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르게 풀어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터 이제 조금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거는 또 뒤에 조금 더 풀어도 되지만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 있냐 하면 세계 강대국이 제일 싫어하는 그렇게 저쪽 이제 공산국가가 조금 약하다라는 건 이야기 돼서 그 자본주의로 안 가면 그거는 뭐 이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도 중국도 나중에 공산하지만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제일 서양에서 지금 그 골치 아픈 게 지금 이북의 핵무기입니다. 저쪽에는 이란의 핵무기고
이북이 핵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지금 이런 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핵무기를 평화롭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한국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려고도 했고, 처음에는 한국을 도울라 했고, 가다가 보니까 한국을 전략적으로 써야 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만한 전략적인 거 하고 이제 핵무기 없애는 거 하고 바꾸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이렇게 갖고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는 거는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이게 일본도 핵무기 없어지는 게 최고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핵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미국하고 일본이 이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또한 업어가지고 속박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저 핵 때문에 굉장히 이래 많은 지금 힘 차이가 변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핵을 미워할 게 아니고 저 핵을 왜 만들 수밖에 없었죠? 한반도 안에 하느님이 아닐 것 같으면 한반도에 핵 만들게 안 했습니다. 근데 저걸 쓰라고 나쁜 짓 하라고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나? 합의 보고 뭐 이런 거 용으로 그걸 비즈니스용으로 핵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핵 지금 못 써요? 비즈니스용으로 만들어져 뭔가를 합의를 볼 때 핵이 한몫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합의를 볼 때냐? 그러면 우리 이북이 좀 잘 살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합의 볼 거냐? 그거로 해갖고 핵을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핵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때는 이 핵이 지금 제일 아젠다가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조건과 핵만 이렇게 없애갖고는 안 돼요. 핵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너무 초라해집니다. 힘의 균등에서. 앞으로 미래는 힘의 논리로 살면 안 되게 돼가 있습니다. 지혜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핵은 하나의 그 안에 부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이제 좀 한번 이제 다시 이제 또 풀어가자고요. 지금 국제 환경이 얼마나 좋아져가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가 지금 확 자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네스코가 하나가 기구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얼마나 자랐냐? 한 60% 자랐습니다. 아직 세계에 제일 위에서 가 있지는 못해요. 아직 유엔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냥 살살 자라고 있는 거죠. 자라서 한 60%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 역할을 유네스코가 뭘 해야 될지 이건 아직 모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는데 이게 자라고 있는 거는 이게 왜 자라고 있냐? 우리하고 연결될 때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0% 일어났지만 이걸 70%, 80% 올려주는 거는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손을 잡으면 이제 부쩍 커버립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그만한 역할을 하려고 일어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논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의논을 하냐? 유네스코의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한반도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달라.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한반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해달라. 무슨 명분으로? 이게 유네스코에서 한 나라를 그렇게 못 받아줍니다. 지금 그 파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설계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주냐? 엄청난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지되고 인류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거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2차 대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전쟁의 공산민주로 해가지고 한국전쟁이 다시 불바다가 되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세계가 지금 모여가지고 한반도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늘이 도와서 다시 이걸 밀어 올리고 힘의 균형을 맞춰서 한반도를 허리를 잘라가지고 이게
올리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휴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류의 젊은이들이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과 나라가 희생을 하면서 여기다가 다 퍼붓습니다. 공산국가에서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많이 죽었다. 죽으면서 이게 살리는 이 한반도가 휴전을 해놨다가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인류가 이렇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이 젊은이들이 피가 흘린 것이 앞으로 인류 평화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펼친 자리가 이 한반도입니다. 이거는 숙제를 풀어야 되는 연구 덩어리란 말이죠, 한반도가. 이걸 해치면 안 되고, 누구 소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쪽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연구 문화 유산으로 해가지고, 유네스코가 받아달라. 이제 명분을 짜니까,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그래도 뭔가 받아들이는 끄끄리한 거예요. 이게, 양국에 걸려갖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간섭에 걸린 게. 이게, 그래도 통째로 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또 받아 이어버리기에는, 힘이 딸립니다. 이제 여기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 인류에서 모든 나라들이, 작은 나라부터 큰 나라까지, 모든 나라가 평화 통일을 하고 인류 평화지대를 만드는 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테니까 이제 이런 걸 설계를 해갑니다. 해가갖고 모든 나라들 인류가 다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인을 다 받아올 테니까. 그래갖고 이 한반도를 문화유산으로 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문화유산까지 등재할 거니까 사인을 해 주십시오. 요래하면 유네스코는 그렇게만 받아오면 받아준다 이래야 되거든. 지금 여기 설계예요. 하늘의 설계는 0.1mm도 안 틀리게 합니다. 여기 나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되시면 이제부터 이 설계가 이제 사인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받아야 안 어렵냐? 미국서부터 받아야 안 어려운 게 아니고 미국서 받으면 못 받아요. 중국만 받아도 못 받아. 이거를 국제사에서 최고 작은 나라부터 받아야 돼. 숫자 몇 명 안 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 나라들부터 차근차근히 전부 다 싹 받아갖고 30%를 쫙 받습니다. 그럼 인류에서 30%가 돼요. 전혀 관계없는 나라를 이렇게 하면 조금 아주 못 살면서도 저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으니까 사인 다 해줍니다. 그 다음 요 힘으로 갖고 70%에 접근을 하는데 40%, 50%, 60%요 국제사회에 이렇게 그만한 이 힘을 가진 나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러면 70% 가는 데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70%까지. 인류가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이 3대7로 벌어져 가고 있는데, 70%까지 사인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전부 다 찬성하고 너무 좋다 그러고 악수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70% 받고 나서는 이제 30% 이제 그 선진국들을 받습니다. 받으면 선진국들이 어디 가야 된다는 지도가 다 나옵니다. 그럼 70% 이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끔 지도가 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갖고 얼마큼 남냐? 이제 1%가 남죠. 여기 남는 것이 우리 주변을 들고 사고 이익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 일본, 중국, 옛날의 소련. 이게, 옛날의 소련이니까 옛날에 소련, 반소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인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호우적으로 할 수 있게 돼가 있어요. 그럼 여기 딱 받으니까 하나 없어졌어요, 이제. 그럼 이 힘이 작지 않아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받으러 가는 거는 미국입니다. 소련이 했다면 소련의 상대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한테 이렇게 받는데 이 두 나라는 놔두고 미국에 이제 받았다. 그럼 미국인은 어떤 명분으로 받느냐? 핵무기 없애고 우리는 평화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한국 전쟁 끝내자. 그리고 인류가 전부 다 이렇게 미국은 또 민주주의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이렇게 다 찬성을 하고 좀 다 이걸 받았으니까 미국도 여기다 사인해 주십시오.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이러니까 미국이 이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럼 미국까지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거절 못 합니다. 미국이 찬성을 했고 중국도 아직까지 이게 북한이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지금 국제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한 이 여론 앞에는 중국도 흔들 수가 없어. 그럼 중국 찬성을 하고 나면 일본 아깝다 이러다가 해야 됩니다. 아깝다 해도 해야 돼. 왜? 다 했거든. 그리고 지금 강대국이 중국하고 미국인데 이겨서 해붙기 때문에 다 해야 돼. 사인 딱 떨어지고 나면 인자 이거는 평화 통일을 하고 요거는 유네스코 등재하기로 인류가 좀 더 허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김정은 지도자하고 한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도자하고 같이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이게 다 열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북한의 우리 김정은 지도자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 다 만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통일합시다. 이거 벌써 밑작업 다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김정은 지도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만 대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근데 통일을 했을 때 통일을 했을 때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이거지. 통일을 했을 때 이제 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한반도를 알리기 시작을 합시다. 김정은 동지하고 이제 의논을 해갖고 요거 이제 요번에 국제사회에 우리가 뭔가를 좀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지구촌에서 잘 몰라요. 뭐 되게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꼬리야? 뭐 이런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어도 한반도를 모르면 최고 숨겨진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인류 통일의 초석을 놓으려면 이 어떻게 통일됐다는 걸 세계가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요걸 불을 붙여가지고 인류의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행사. 불꽃 행사. 불꽃 행사를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요거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사인 받기 전에 지금 이야기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니까 사인 받으면서 이제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김정은 이 지도자가 한 번씩 작업을 해줘. 우리나라 대통령은 말해도 잘 안 믿깁니다 지금. 이렇게 김정은 동지가 이런 것들 잘 알아듣고 하면 요렇게 나가서 요때는 무대에서 뭐라고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되고 요때는 뭐라고 해줘야 되고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버전이 있으니까 한 30% 사인 받고 뭐 이래 나오면서 우리가 이 핵무기는 트릭을 안 쓰고 정확하게 없앨 수 있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핵무기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북하고 지금 이게 맞춰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북이 핵무기를 없앤다는 소리를 하라고 지금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뭔 없애? 뭐는 체면이 안 쓰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조금 국제적으로 이게 핵을 끌어올려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인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미국에 저거 할 때, 이제 이게 견제하는 게 좀 다릅니다. 트럼프처럼 안 합니다, 이게. 안 할 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놔두면, 더 희한한 짓을 해야 됩니다. 이북이.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요. 소모전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 딱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어깨 힘 들어가죠. 이제 트럼프 할 때는 그렇게 해갖고 뭐가 안 됐지만 우리가 하니까, 굉장히 쉽게 해주네. 토리가 아니야? 근데 이제 딱 이렇게 해주고, 되게 심하게 붙을 때가 와요, 지금. 오면, 그때, 트럼프가 하던 거를 전부 다 깨기 위해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고 한 방에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없애라. 이렇게 할 때가 오는데, 그때 김정은 지도자는 참 좋아요. 마이크 쫙 해놓고 나와갖고 딱 말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세계가 다 받아주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 조건 하나도 안 붙이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주면 핵무기를 없앤다가 아니에요, 지금.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핵무기 없앨 수 있다. 이래요. 그러고 싹 들어가. 말 많이 하면 안 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21일쯤 딱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말 해놓고, 세계가 핵무기 없앤다고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는 터리기다만 난리가 나요. 세계가. 이럴 때 대한민국 홍보가 얼마나 될 거냐. 이 한반도 홍보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트럼프 일어날 때가 틀려요,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1일 만에 탁 나옵니다, 마이크 앞에. 말이 엄청나게 많을 때, 막 국제적으로 언론이고 모시고 박사들이고 다 이야기할 때 탁 나와갖고 며칠 날 다시 선포한다고. 또 나온다 하니까 그때는 막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화학무기까지 다 없앨 수 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연설을 한번 딱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없앨 때니까 뭐를 도와달라. 이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한 보름 만에 나와야 됩니다. 앞에 떠들었고 그 다음 떠들고 이거는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너무 끌면 안 되고 보름 만에 나와야 돼요. 2주 만에. 3주 만에 나왔더니 2주 만에. 이게 전부 다 하늘 계획입니다. 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거는 시간 계산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이게. 인류 평화를 시작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줘야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름 만에 나옵니다. 2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만 없애는 게 아니고, 화학무기만 없애는 게 아니고, 미사일 다 없애겠다. 이러는 거예요. 북에 있는 미사일 싹 없애겠다. 나만 또 없애라. 이 소리 안 합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이죠. 나만이 어떻게 해주면 없애겠다가 아니,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여기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미사일이고 다 없앤다. 이러고 또 들어가 붙다. 이제는 뭔가가 세계가 떠드는 게 달라집니다. 미사일까지 다 없애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떠드는데 여기서 보름 만에 다시 나오고. 딱 보름 만에 다시 나와. 나와가지고 뭐를 이야기를 하냐. 마지막 한 번 나가는 거죠. 나만 하고 의논만 된다면 땅커 공룡형 비행기,
전쟁용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남한하고 언론만 된다면 다 없앨 수 있다. 전쟁 살상용 무기는 다 없앨 수 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남한하고 언론만 된다면 다 없앨 수 있다. 세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지금 4대 강대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떠듭니다. 영국서부터 뭐 전부 다 떠들고 하는 게 유엔에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무기 싹 없앤다니까. 그럼 한국은 어쩔 건가? 이걸 합의 볼 건가? 막 이것까지 막. 이게 해갖고 인류사회에 흥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반도를 다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요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미묘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느냐. 강대국들이 방해하는 걸 다 없애는 겁니다. 남북통일은 남북통일이 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제사회에다가 전부 다 선포하는 것이 미국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금 이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4번 그렇게 탁 치고 나오면서 나중에 남북을 이야기하고 딱 쪼아가면 남북하고 합의를 보면 전부 다 대기대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가 인류에 드러납니다. 평화통일. 합의를 보는 거죠. 누구도 개입 못 합니다, 이제부터. 개입 못하게 만들어간 거거든,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아무도 개입 못하게 해서 남북통일은 하고, 이거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이거는 인류 평화지대를 선포하고, 우리가 다 잡습니다, 이제. 주도자가 우리가 되는 거죠. 누구도 개입을 해갖고, 이익을 위해 갖고, 저걸 갖다 안 돼야 되는데 생각을 완전히 적게 만듭니다. 이 한반도는 세계인들이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지금 이루어놓은 땅이라서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이득이 안 되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인류 평화지대로 선포해야 된다. 이러고 통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한반도에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요런 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선포를 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내야. 그렇게 통일을 이루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죠. 통일 한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해갖고 국제 띄워놓고 인류 평화지대가 되고, 통일이 되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지대가 돼버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평화를 위해서 연구한다. 요렇게 딱 선포하고 이게 통일이 됐을 때, 이 한반도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편안하고 참 삼천리 금수강산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공개해야 됩니다. 이 관광객 쏟아지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쪼매난 땅에서 한꺼번에 못 들어오니까 예약이 막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도 여기는 굉장히 코스트가 높습니다. 관광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코스트가 높아가지고 스리퍼 신고 뭐 구경하러 이런 식으로 관광 못 들어옵니다. 이게. 이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전부 다 저 설문 받아가면서 이게 계약 받아줍니다. 질 높은 관광만 받아줘요. 그렇게 하면 이 관광객이 관광 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볼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마어마한 경제가 일어나고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우리 관광 수입이 제법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애국 나가서 헤매면서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전부 다 돈 썰어 다니는 게, 그게 쓰는 게 더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갔다 왔다 안 하면 또 많이 안 오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우리는 한 명도 안 나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걸 또 무슨 다른 거로 티를 볼 수 없어져요. 세계의 땅이기 때문에. 인류 평화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잘 이제 만져두죠, 이렇게. 그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선포를 하고 뭐를 하고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여기서 한 2, 3년 한 5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제금융회사의 본부가 이 한반도로 다 들어옵니다. 평화지대로. 지금 국제금융 이게 그 본부들이 전부 다 지금 일어서고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저게 하다가 지금 전부 다 공중에 붕 뜨게 돼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반도 통일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몰라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앉을 데가 없어. 근데 요새 평화지대가 선포가 되고 여기에서 그러한 분쟁이 없는 인류가 보장하는 땅이 되면 금융본부가 이 한반도로 다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인천과 부산입니다. 우리는 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인류 금융회사가 일로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다가 평화지대 선포를 했고 유네스코 등재가 돼 있고 문화유산이 돼 있는 한반도에 금융회사가 이게 다 들어오면 여기에는 아주 고급 관광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신이 내린 땅이 됩니다. 한반도.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안 해도 다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잘 관리해서 이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또 후진국을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는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그는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원하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평화통일 한국이 인류 대민 사업을 시작한다. 통일 한국이 인류 대민 사업을 시작한다. 요래야 인류 대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끼리도 해결 못하는 게 인류를 돕는다고? 이거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통일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한국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그 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는 그 나라 설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라 건설을 해주고 인류사의 기아를 없애고 이거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기아를 없애야 됩니다. 지하제로 프로젝트. 통일 한국이고 인류 평화를 주창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국제사회에 지금 이 사인을 다 받았다라는 것은 이 한반도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이제 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용. 이걸 얻는 게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신용장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걸 해냈을 때, 누구도 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가면 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논할 수 있다. 어째? 중동 지역의 반군한테 가도 우리는 반깁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프리카에 지금 적대시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싸우는, 여기도 적군한테 아무나 못 가도 우리는 가면 반긴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디테일하게 요런 거 작업하면서 사인을 받는,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이런 선포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 한반도는 평화군단이 돼요. 움직이면 평화군단입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지금 피를 좀 더 흘리면서 우리를 지금 일으키는 인류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금 분명히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한반도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인류가 해서 이게 일제 36년에 압박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도 많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이거는 일본이 그러한 설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한테 침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욕심을 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을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 작업이 일어난 것이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쪽을 담당을 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희한한 방법으로 일어난 거죠. 이게 결국은 오늘을 있기 위해서 평화는 그저 오지 않습니다. 희생 속에서 마지막에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서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이 한반도는 인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빌붙어서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도 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방법만 찾을 뿐이지 누구하고도 적이 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깨우쳐져야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곳이고 인류는 홍익인간들이 탄생을 해갖고 마지막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하늘공사입니다. 나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난 책을 놓은 사람이고 나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이고 일반적인 난 지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았으니 그러고 내가 좀 글을 다시 배운 거는 나는 껌파리 소년이고 시문파리 소년입니다. 6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글을 다시 배웠느냐? 시문을 팔면서 이 시문에 사람 찾는 난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요거를 읽고 싶어가지고 내 부모가 나를 찾지 않을까? 이래가 요거 읽으려고 다시 글을 배웠는데 시문 한 권 팔면은 사람이 인상이 조금 좋으면 그게 내가 글을 모르는데 아저씨 이거 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래 가면서 국문을 다시 배운 겁니다. 요렇게 시문 팔면서 좀 다 아저씨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들어가면서 배운 게 다시 국문을 배워서 지금 아직까지 서는 것도 받침도 잘 못 서고 왜 워낙 그런 걸 안 쓰고 읽는 것만 한 거지. 읽는 건 제법 읽습니다. 글 모르는 건 없는데 설렁감 넣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요래 들어가야 글이 이게 간인가? 간가? 이래가면 이제 생각하면서면은 한 장 쓰려면 일주일 걸려야 된다. 국문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게 나는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나는 베이비 부모로 태어났고 전후 1세대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성장하고 인류가 성장하는 걸 내 방식으로는 전부 다 몸으로 취득하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30대 후반에 돼서 내가 죽으려고 산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죽지를 못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고 자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그때 알아가지고 나는 내가 너무 잘나갖고 죽으러 가려고 그래. 왜?
내하고 뜻을 맞춰갖고 세상에 일할 사람이 없구나. 이래 보았던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루려고 그러면 뒤통수 맞게 되고 이루어놓고 뒤통수 맞으니까 들어가고 안 살란다. 떠났는데 거기서 엄청난 걸 알게 됐죠.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든 나는 알았습니다. 알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웠고 산속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 자신의 못남을 철저히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입을 닫았고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 얼굴을 한 번에 볼 수도 없었고 부끄러워서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고 좋은 음식 입에 넣지 않았고 좋은 음식 산에 많아요? 왜 많냐? 기도하러 온다, 굿하러 온다 이래가 밤에 놔둔 게 엄청 많아요. 청소 다니면 나는 입에 한 개 여치를 못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이 못난 자가 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로 먹지를 못했고 옷 한번 갈아입어보지를 못했고 불 한번 떼고 자보지를 안 했고 몸을 자연에 맡깁니다. 7년 만에 세상에 다시 나와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오든 이 홍익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나를 알았고 나는 아무런 일도 이 세상에 한 일이 없으니 세상을 둘러보며 이제 또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형제들이 많고 이 좋은 환경을 인류에 빚어놓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환경을 잘 빚어놔놓고 지식인을 이만큼 많이 생산한 이는 나라에서 전부 다 어렵게 시작을 하고 답을 찾을 사람이 없으니 나는 그러지니까 내한테라도 와서 도와주십사. 이는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을 아리키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 만행 속에서 지금 인연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인연들이 좋아져 가지고 그러지옷을 하나씩 뺏깁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일 때마다 옷을 바꿔주는 그게 정법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준비해온 겁니다. 인자는 하늘의 명인이 인자는 통일을 해야 되고 인류에 등장해야 되는 인류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갖고 나서야만 인류 평화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는 평화를 닦아가는 그런 지구촌을 물려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안 하면 평화는 시작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어떤 나라한테도 도움이 되지 불리하게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평화를 찾으면 인류의 평화의 등불이 됩니다. 이 등불을 높이 들 때 인류 평화에 횃불을 드는 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선지식이라 하고 철학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많은 말을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이제 꼽히기 시작을 합니다. 동방의 등불, 동방에 해 떠는 나라, 동방의 별, 이런 것은 몇천 년 전부터 무수 없이 하늘에서 예언을 줬습니다. 동방 A지구, 지금 혼동 속에 있지만 분명히 가닥을 잡을 때는 동방 A지구로 다시 거듭나고 인성을 갖춘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제부터 인류 평화는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북에도 너무 고생이 많지 오랫동안 힘들지만 희생하면서 버텨주었고, 남한에서도 누구는 잘 살랐고 하지만 누구는 힘들어도 우리 백성이 버텨주었고, 인류사에도 어떤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살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후진국들은 버텨줬고, 인자 후진국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인류 평화에 초석을 놓을 것이냐, 인자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류 대민 사업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한국이 인류 대민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너희들은 이제부터 지혜가 나올 것이고 지혜로 인류의 평화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는 좀 더 2차 대전 이후로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으므로 이제 홍익 인간 출현이라는 것이 인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희생 속에서 이때까지 이루는 것을 빛나게 인류가 다 같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드는 그런 환경을 이 대한민국이 인재 앞장을 서서 포문을 열어야 돼. 우리는 인류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인류가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다면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어리를 갚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나와. 우리만 잘 살라 한다고 절대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호가 이제 뜰 때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코로나 이 3년을 이 정리할 동안에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일은 정확하게 추진해야 돼요.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백성들은 기아의 허덕임에 굶주림에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자손입니다. 누가 이걸 건져낼 거냐? 하느님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큰 힘을 줄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앞장을 설 테니까. 하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런 걸 나누기에 너무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 우리는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떠드는 사람은 모여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는 아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어. 그게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큰 설계 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작업합니다. 이것은 움직인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큰 말을 하면 이것은 이제 지구촌에서 움직이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 이 큰 말은 꺼내면 모든 신들이 이걸 듣고 이제 작업합니다. 그런 길이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에 이 한반도부터 평화가 오고 인류 평화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앞으로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면 2025년 가을에 통일합니다. 이거는 아마 고대 역사라든지 어디에 분명히 이 날짜가 있을 겁니다. 2025년은 중요한 획을 그어서 인류가 다시 빛을 올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통일합니다. 이거는 하늘의 그림이에요. 예언도 해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